오늘 저희 제목은 나의 시크릿, 그냥 저의 시크릿 이야기고요.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긴장하기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시크릿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Y 시크릿이기도 하고요. 온전한 저의 시크릿에 대한 생각, 뭐 그냥 단순히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어쨌든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마누라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인간인 우리가 3년 후나 5년 후를 위한 도전이고, 또 좀 더 적극적인 삶에 대한 자세로 노력 중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래를 위한 선택이 시크릿이고, 또 비전이고, 가치인, 그 가치를 알아본 우리들만 모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시크릿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필요한 시대인지,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에서 장을 누가 보는지, 또 치약, 샴푸, 주방 세제, 생필품은 누가 사는지, 화장품은 누가 사는가요? 뭐 휴대폰이라든지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도 누가 사게 되는가요? 저는 택배 아저씨의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마이 오피스를 통해서 가끔은 이제 카카오톡도 이용하기도 하고 찍고 먹고 쓰는 시크릿 제품으로 대문 앞에 예쁜 시크릿 선물을 받습니다.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니까 시크릿입니다. 어떤 강연의 영상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 때 누군가는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군가는 벽을 쌓고 누군가는 창문을 만들어 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 소금 미네랄,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벽을 만들고 단단히 쌓고 중금속이나 노폐물은 피부 창을 통해서 배출시키고 미네랄은 흡수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부모가 돼서 화학성분 없고 파라벤 없는 제품, 형광증백제 없는 그런 휴직, 계면활성제 안 들어있는 바디용품, 유기농 건강보조식품을 시크릿을 통해서 먹이고 사용합니다. 100년 전에, 네, 100년 전에 나의 할아버지는 뭘 하셨을까? 우리 할매, 할배는 뭘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 때, 신문화 바람이 있었던 그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였을 때 그때, 혹은 19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30년 전에 나의 부모님은 뭘 하셨는지, 그저 열심히만 살았던 부모님이 그때 그 시절에 맞게 올바르게 사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도요. 올해가 바로 지금 2022년도잖아요. 2022년도에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어요, 러시아가. 근데 방송국이 공격당하고 뭐 안테나가 송전탑이 부서지고 인터넷이 끊어지자 30대의 그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장관이래요. 미하엘 페도로프. 이런 그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보내주세요라고 했대요. 이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서 도와줄게. 이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은 일론 머스크는 바로 $500짜리 그 50개의 위성 안테나를 보냈는데요. 이게 바로 통신 인공위성을 통한 스타링크 서비스를 공급했습니다. 위성통신 인공위성 와이파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바다가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한 인터넷을 사용했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도 하고 또 빨리빨리 국민성이 있어서 유일하게 바다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해저 광 케이블이 없는 나라가 북한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밑에 여기 왼쪽 하단부에 있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발사된 그 인공위성이거든요. 이 인공위성이 보통 우리가 뭐 영화에서나 또 혹은 가끔 봤던 거, 뭐 우리가 뭐 사막에서 전화 통화하고 위성 전화로 통화하고 또 크루즈 선박 뭐 이런 데서
어떤 컨테이너 선박들, 그런 선박들이 위성 전화를 사용하잖아요. 그 위성 전화 시작이 사실은 이제 모토로라 회사의 위성 통신이 출발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왼쪽 위쪽에 있는 요 화면이, 요 사진에 이제 요 우산이 있어요. 이 우산 이름이 이브의 와이어리스라고요. 제가 올해가 2022년도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1922년도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했을까를 생각해 봤듯이 2022년도에는 1922년도 1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찾아봤더니 이 영상이 있었거든요. 이 영상이 그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서 비 오는 날만 사용 가능했던 우산 모양의 안테나를 들고 세계 최초의 무선 전화기라고 하거든요. 이 무선 전화기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이게 2011년도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 속에서 어떤 여성 두 분이 그 뉴욕 한복판을 걸어가면서 소화전이 나타나면 발견하자마자 손을 들고 상자를 열고 전선을 연결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 우산 형태의 이 안테나를 손으로 들고 또 핸드폰 이렇게 폰으로 통화하는 신용을 내는 그런 영상을 화면 캡처한 거거든요. 이건 이제 그 어떤 뭐 현실적인 뭐 시사 사건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라고 하니까 기록 영화라고 하거든요. 예술 영화라고 보다는. 그런데 지금 100년 후 2022년도에는 약 일론 머스크는 2,000개 정도의 그 통신 위성을 지금 운용 중이고요. 앞으로 우주에 42,000개 정도의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과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멋진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안테나가 이 스타링크가 초기가 500불이고요. 그리고 월 99불 정도를 내는 그런 이제 위성 안테나인데 이 위성 안테나는 일론 머스크는 안테나를 파는 장사꾼일까요? 아니면 사업가일까요? 시크릿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사꾼인지 사업가인지. 근데 우리 시크릿은 우리 회장님은 아이작 회장님은 사업가잖아요. 분명 우리는 사업가의 회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타링크라는 위성 시스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스타링크라고 나가는 게 저는 클럽 시크릿하고 연결을 지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그 통가가고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아프리카에 있는 통가에도 이 위성 안테나를 50개를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줬느냐? 이걸 준 이유가 가끔은 이제 정보가 돈이 되는 시절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보가 돈이 되는 시절에는 정보가 부족하면 가난했고 부동산 정보도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정보도 돈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정보는 누구한테나 다 오픈되어 있고 정보를 알아보고 싶어 한다면 정보를 원하기만 한다면 모두가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의 무인 시운용 그리고 그 스페이스X에서 발사되는 이 인공위성 이거를 스페이스X에서 발사되는 이걸 통해서 화성에 유인 화성 탐사 그 스타쉽이라는 걸 보내는 거를 목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점점이들이 있는 것들이 모두 인공위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화상 통화도 하고 또 인공위성을 통신위성을 통해서 와이파이 누구나 다 쓰는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요즘은 정말 혁명이라는 시기가 혁명이라는 단어가 산업혁명 예전에는 지금 인터넷 혁명 지금은 정보화 혁명 시대의 혁명 언택트 시대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시크릿으로 우리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적응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도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그리고 클럽 시크릿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업으로 보는 시크릿 마인드를 가지자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요즘에 그 AC, BC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요.
ACBC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기원 전, 기원 후, 뭐 코로나 전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이제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코로나 전, 코로나 후가 ACBC라고 합니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지금도 뭐 독감처럼 공생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화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스페이스X에서 발사된 그런 인공위성을 통해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제가 화면을 조금 늦게 넘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라이프 스타일 이런 회원권 구독으로 DNA 건강 솔루션 경험, 손안의 모바일 시크릿, 클럽 시크릿 여행, 콘서트, 해변가 여행, 크루즈 여행, 그리고 1달러가 원포인트라는 클럽 시크릿. 요게 1달러가 원포인트라는 건 미국에서 미국 그 클럽 시크릿에 그 어떤 분이 이제 지난번에 세미나 하실 때 제가 화면 캡처해 놓은 거를 요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이제 시행 전인 거고 여기에 이제 클럽 시크릿에 앞으로 기대되는 클럽 시크릿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왼쪽 아래 보면 NFR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NFR 다 아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뭐 외국에서도 등록되지 않은 나라도, 오픈되지 않은 나라도 유럽에서 이제 물건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 NFR 기능이 가능한 나라가 여기 여러 국가가 있죠. 저에게 새로 생긴 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여권에 이 국기들이 있는 국가들의 도장을 찍는 게 저의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소박하죠.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나면 기적이 된다. Are you ready? 4차 혁명, 저희 여기 넷플릭스를 저거 하나 사진 갖고 왔는데요. 4차 혁명의 중심이라는 게 저는 이제 중심으로 보면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이 넷플릭스의 그 파괴적인 혁신, 이 넷플릭스가 예전에 이제 DVD 대여 업체에 불과했는데 이 넷플릭스는 혁신의 아이콘이고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스마트폰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여러 명이 계정을 하나로 공유해 갖고 다수 계정을 이용 가능한 그런 넷플릭스. 바로 이 넷플릭스의 핵심 성장 동력은 콘텐츠가 아니라 빅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이 빅데이터 보유가 우리나라는 한국은 정말 최고의 콘텐츠가 있고 최고의 제작 능력도 있고 최고의 네트워크 그런 인프라도 있고 그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류의 중심 콘텐츠 강국인데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철저한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에 자유를 허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소비자 콘텐츠 소비 패턴 분석하는 빅데이터 하나로 그리고 이 보유로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DVD를 대여해주던 이 회사가 오로지 나 원래 DVD만 대여할 거야? 나 원래 이런 거 안 해? 나 원래 이런 거 못 해? 라고 하는 그런 좁은 사고를 버리지 않았다면요. 그러면 이런 최고의 글로벌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나 원래 DVD 대여했으니까 난 뭐 이런 거 안 좋아해. 뭐 이런 거였다면요. 저는 20여 년 전에 월드컵 할 때쯤에 이제 그때도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집을 보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남자였거든요. 지금은 결정권이나 아니 그때는 지불 능력이 자금 지불 능력 그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남편이나 아버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결정권이 남편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3년 후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출근하고요. 퇴근할 때 집으로 퇴근을 해요. 하루 종일 집을 보러 왔던 사람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루 종일 집에 가장 많은 시간이 갖고 지내는 사람이 여성이고 부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부인이 원하는 집 구조나 층수가 아닐 때 그러면 퇴근하고 힘들게 일한 남편한테 퇴근해서 집이 좁니 주방이 좁다 투덜대는 그런 가족의 소리가 듣고 싶지 않으니 집사람과 아이들의 결정권을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2005년도, 2007년도 이건 몇 년 전에는
정말 여자 혼자 집을 보고 딸하고 엄마하고 결정하는, 아빠는 이삿짐 정리하고 정말 새 집으로 퇴근하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오면 가부장적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이제 단정 짓게 되는데요. 그때도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원래 그대로를 버리지 않았다면, 버리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지금 가정도 변했고 여자도 성공, 여자도 성장했고 그리고 여자의 권리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김민주 스폰서님밖에 안 보이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김민주 스폰서님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저도 좀 목소리가 조금 커진 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어쩌면은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가장 크고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물론 뭐 큰 자동차, 뭐 중요한 건 남자가 산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정말 자동차 정도, 자동차는 그것도 여자분이 탈 때는 여자가 사고 남자분이 살 때는 남자분이 결정권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시크릿의 가장 큰 변화의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컨벤션 사진이고요.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2022년도 아이작 회장님과 그 수원 세미나에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아이작 회장님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작 회장님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켰고 베트남 오픈한다, 홍콩 오픈한다, 약속을 지키셨던 것 같아요. 회사는 실망시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크릿을 누구는 성공을 했고요. 누구는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들을 다시 강의를 정리하면서 느낀 건, 아, 포기하지 않는 게 성공이구나. 포기하지 않는 게 곧 성공입니다. 또 한 가지라면 소중한 시크릿 커뮤니티. 저는 가끔 이 시크릿 핵심 가치를 펼쳐볼 때가 있는데요. 제가 초반에는 저도 이 가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이런 마음에 와닿는 거는 이제 초반에는 몰랐던 것 같고, 한 2년 정도쯤 됐을 때 요 시크릿의 핵심 가치가 눈에 들어왔고, 아이작 회장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존중, 감사, 패밀리 정신. 지금은 클럽 시크릿과 함께 심플하게 즐겁게,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시크릿 가치와 이념 10가지 중에 변화에 적응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겸손하라,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 제품을 잘 써라. 시크릿은 섬기는 리더십이 중요한 회사이고 남을 존중한다고 자신을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머리로는 알고 또 마음도 알고 있지만 고집이 있어서 실천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그래서 반성하고 또 읽어보고 또 반성하고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또 타고난 기질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나를 되돌아보려고 노력하고 겸손해지려고 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기업, 최고의 자부심, 최고의 기업 가치, 시크릿 이념 핵심 가치, 최고의 신용 등급입니다. 물론 기업 CEO의 최고의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민신문고에 글 한 줄 안 올려본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참 대단한 날입니다. 예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국민신문고가 만들어졌고요. 그 만들어진 국민신문고도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와 기회가 넘칩니다. 20년 후는 어떤 세상이 될지,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었을지 궁금하시진 않은가요? 저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저는 29살에 부동산 건축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단순히 아이를 케어하겠다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런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저의 전공이 간호학인데 저는 그 전문 직종을 버리고 한 달에 휴무는 2번이었어요. 근데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내가 아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기동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저는 부동산 건축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네트워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물론 안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올바른 판단으로 도전할 만한 가치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결정을 했고요. 저도 전공을 했던 무언가를 버리고 다른 선을 결정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인이고 한 인격체이고 누구보다 소중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결정을 선택을 했다면, 판단을 했다면 믿으시면 됩니다. 어느 누가 감히 누가 내가 결정한 판단을 침해하도록 놔두시지 마세요. 가끔 어쩌면 섣부른 판단도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보다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저 안에 무언가는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정말 엎치락뒤치락 꿈틀꿈틀. 리더십과 조직원의 근성.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좀 덜 나대는 쪽으로 조직의 팀원으로 할 수 있는 저의 역량 내에서 충실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었습니다. 개개인이 조직원이 스폰서와 소통하고 제품을 체험하고 감동받고 비즈니스에 확신을 가진다면 팀이라는 리더 사업가들의 조직이 완성되고 팀은 목표와 승급이라는 공통의 도전으로 행동을 통해서 성장하고 복제되었을 때 팀이 성장한다. 시크릿이 성공하는 그런 인쇄소득의 시작이다라고 시크릿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종면 스폰서님이 예전에 강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더라도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퍼다 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몰라서 못했다고, 몰라서 못했다? 말하기에는, 그런 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알았으면 하나라도 해보자. 그런 뭔가를 해보려는 작은 행동 실천 하나가 쌓여 성공이 되는 법입니다.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서 있습니다. 어떻게 외는 없었지만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싶었지만 저는 결국 10평, 11평 유리문 안에 갇혀서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보내는 그런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가 시크릿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처벌 시크릿 제품 썼다로 물론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시크릿이 진짜 어려운 이유, 네트워크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출퇴근이 없기 때문이고 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짜 시작이 왜 시크릿인지, why 시크릿, 그리고 나의 꿈, 이 시크릿이 그냥 좋아야지. 그냥 나 그냥 좋아, 무조건 좋아. 뭐 있어? 이유 있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듯이 시크릿이 그냥 좋을 때 가능한 일이고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사업은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시스템과 스폰서와의 연결,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인성은 아니라 제가 누구나 누구 보고 가입하거나 누가 난처할까 봐 가입한 건 아니었습니다. 뭐 잘난 척하는 근거는 자신감 때문이었는데요. 면세점, 백화점, 그리고 무한 2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시크릿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판단이 틀렸다고 해도 물건을 준다고 하니까 쓰면 되고, 써보고 설마 백화점 면세점에 있었는데 뭐 두드러기 나겠어? 뭐 트러블 나겠어? 방부제 많겠어? 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반품하던가 뭐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요서로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제품도 회사도 저를 실망시키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저희 지인들은 그냥 착해서 가입했습니다. 잘 알거든요. 물건이 좋아서 호흡해서 혹은 똑똑하고 훌륭한 지인은 시크릿 기업의 이념과 가치를 알아보고 가입을 했습니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절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기도 있었고 또 부동산 손님은
부동산보다 더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고 자금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훌륭하고 인품 좋은 시크릿 가족을 만나고 나보다 먼저 시크릿을 배우고 알아본 대단한 시크릿 선배님인 스폰서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인성을 존중하고 성품을 알아보고 리더의 품격을 존경합니다. 나의 시크릿 사업은 나 자신을 리크루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100% 리크루팅. 사람인지라 누구나 어제 마음, 오늘 마음 다를 수 있고요. 이 길이 맞는가 고민할 때도 있고요. 저 역시도 진짜 맞나 안 맞나 내 판단이 옳을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타인의 리크루팅이 아닌 나 자신의 완벽한 리크루팅 그리고 반복된 리크루팅. 누군가는 시크릿을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용하는 시크릿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시크릿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방법적인 것을 몰랐을 때가 있고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체질에 안 맞아서 부끄러워서 한때는 돈만 벌어봐야 체질에 안 맞는 일이 어딨냐였고 부동산 자격증 가진 어떤 저의 지인들 아는 사람들은요. 부동산도 체질에 안 맞아서 못한다는 분 부동산 넘기는 분 봤거든요. 부동산 넘길 때 하는 말이 체질이 안 맞는데요. 돈 못 벌어서 넘기면서 핑계 참 거창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답은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믿음은 나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시크릿의 가치와 이념. 심플? 즐겁게? 클럽 시크릿? 저도 자영업을 꽤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돈을 쫓는 건지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돈은 쫓아갈 때 오는 게 아니라 따라갈 때 돈이 저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직 돈은 안 따라온 것 같지만 때를 기다리며 기회가 올 때까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다듬으며 더디지만 성장하려고 합니다. 더디지만.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여기 클럽 시크릿은 여기 사진은 정말 골프에 한장하신 저희 남편이 있거든요. 골프에 한장하신 남편이 있어요. 산악 자전거 들고 왜 산을 그렇게 디립다 뛰어 올라가는지 자전거를 왜 안 타고 들고 다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남편. 이해가 안 가지만 가끔 펜션 잡고 구경 가줍니다. 딸과 딸 친구와 같이 갔던 뭐 강릉, 속초 바닷가 여행, 가족과 같이 갔던 패키지 여행들.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박하용 사장님께서 가입 초기에 지인분들하고 이제 함께 여행 중에 와우 파티 하시고 그리고 회원 가입을 시키셨던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박하용 사장님이 이미 클럽 시크릿을 실천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박하용 사장님이 여행 숙소와 KTX 승차권을 예매를 하셨지만 그걸 KTX 승차권을 클럽 시크릿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숙소 예약을 했다면 그게 바로 클럽 시크릿인 것 같습니다. 돈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돈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그런 때가 있죠. 유럽 여행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는 저희 애만 유럽 딥다 보내고요. 많이 보고 많이 배우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럽, 동남아, 일본 결국 여행은 여행이잖아요. 근데 이 결국 여행이 유럽 여행이 우리 아이가 저를 보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여행을 통틀어서 적극 추천해드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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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다시 가고 싶은 여행이 바로 바르셀로나라는 거예요. 그런 적극 추천해준 딸, 유명한 해안가 못 가봤다고 아쉽다는 그 해안가 호텔, 콕 집어준 성당 코스, 이 모든 것이 클럽 시크릿에 있는 스페인 여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 냈습니다. 왜냐? 시크릿이기 때문에, 클럽 시크릿이기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클럽 시크리트 스페인 해안가에 있는 호텔 뭐 그런 여행이래요. 여행 사진을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앞으로의 1년을 즐기고 2년, 3년을 즐기고 좋아하고 그리고 감사한 가족, 시크릿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지금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가족이자 사랑하는 시크릿 가족이 지니 사장님과 스페인으로 누리러 갑니다. 행복 누리러 갑니다. 우리가 시크릿이 사회 소금을 매일 누리고 쓴다고 사회바다 소금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클럽 시크릿 여행 새로운 패러다임. 클럽 시크릿을 통해 변화를 배우고 느끼고 온몸으로 즐기고 오겠습니다. 영양제 라이프 바이 시크릿 클럽 시크릿 여행 갈 때 잔뜩 챙겨 들고요. 자신 있게 체력 걱정하지 않고 도전하러 갑니다. 도전. 다녀와서 경험치를 함께 나눌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 재주꾼 김진희 사장님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시크릿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